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지난 9월 11일에 저희 멘탈의 전부다 1주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드는 제 원래의 영상입니다. 주말 동안 새로운 기획의 영상들이 올라갔는데요. 많이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원래 저의 주력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황정리 영상도 당연히 매일 올라가니까요. 원래 제 영상이 그리우셨던 분들은 오늘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채널 개설한 지 1년을 맞이하면서 조금 고심을 했는데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단호하게 의견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썸네일이나 제목에서도 어그로를 많이 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 접니다. 그래서 최근 제 영상들을 돌아보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채널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말만 하다 보면 구독자 10만도 되겠죠. 하지만 구독자 더 안 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10만을 넘겨봐야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만 오를 때만큼이나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원래 저 단호했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예정이니까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멘탈이 전부다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훌륭한 유튜버님들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골 때리는 찌라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페드가 11월 2일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뉴스였는데요.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FOMC에서 논의를 통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페드는 매달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 중이죠. 그래서 이 양을 매달 국채는 100억 달러, MBS는 50억 달러씩 줄여서 약 8달 정도 후에 테이퍼링을 완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11월 2일 테이퍼링 실시 확정이라면서 저보고 사기꾼이랍니다. 일단 두 가지가 다 틀렸죠. 11월 2일 확정은 월스트리트 저널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올해 안에 테이퍼링 실시될 가능성 높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대체 뭐가 사기꾼이란 거지? 네, 어쨌든 11월 또는 늦더라도 12월에는 결국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발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 10번쯤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발표될 때 분명 시장은 또 요동을 칠 겁니다. 이걸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다시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골 때리는 뉴스가 있었죠.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결국 인상할 것이다 라는 뉴스였는데요. 일단 26.5%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추진 중이었던 28%보다는 조금 선심을 쓴 거래요. 하지만 당연히 공화당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이고 결국 26.5%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에서 최소 인상폭으로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확정이 돼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골 때리는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2%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지원책을 진행하기 위한 세수 확보 차원이죠. 그러니까 돈 뿌리려고 또 반대편에서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럴 거면 돈을 뿌리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자기 이름표 붙여서 돈을 뿌리면 조금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인기에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세금 인상 뉴스가 만약 법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겠죠. 중장기적인 영향은 지나봐야 알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사주 매입 안 하는 성장주들이 돈 계속 빌려서 자사주 매입해대는 기업보다는 유리할 것이고 또 법인세 인상도 인프라 지원금에 쓸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지원금 대상 기업들에게는 실보다 득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에서 애플의 30% 결제 수수료를 강요하는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급락을 했었죠. 거기다 애플은 가장 대표적인 빚내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애플로서는 이중악재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요. 이유는 내일 발표되는 아이폰 13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신작 외에 다수의 신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벤트가 열리고요.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오늘 주가는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벤트 끝나고 나서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가 오늘 일부의 과학자들이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재한 이후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미 2번이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부스터샷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여전히 백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놓기보다는 최대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을 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모더나 주가가 오늘 특히 더 안 좋았던 거는 화이자가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할 예정인데요. 모더나는 반면에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모더나 주가에는 부담이죠. 또한 기술적으로도 모더나 주가는 최근 다른 백신주들보다도 훨씬 더 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거의 다 최근 2주 동안 30% 가까이 올랐던 것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소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 두 가지 모두에서 악재가 따르면서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번 3분기에 총 8,957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이로써 총 11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27,7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공식 법정 화폐가 된 이후에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4만 5천 달러 수준까지 후퇴를 했다가 현재 그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일주일 정도 횡보 중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또 이 기간에도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한 거고요. 결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올해 주가가 총 58%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나스닥은 1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 나스닥보다 주가 상승폭이 무려 3배나 큽니다. 여전히 제가 암호화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도저히 암호화폐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쉽게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그냥 사보시란 겁니다. 자산의 1% 아니 0.5%라도 한번 사보세요. 이해는 사고 나서 3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맨날 남의 집 얘기 듣듯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사서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레 관심이 가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가죠. 만약 사고 나서 3달이 지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팔아도 됩니다. 아니 팔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정말 열심히 알아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의욕이 없거나 이 경우는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핀테크 기업의 최대 유망주이자 비트코인 간접 투자 주식으로도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인 스퀘어가 오늘 장중한 때 3% 이상까지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스퀘어를 30주 줍줍을 했고요. 이로써 스퀘어 총 100주를 채웠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살 예정입니다. 스퀘어는 제가 몇 번 분석을 했고 또 앞으로도 틈나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퀘어가 다음 1트릴리언 달러 기업이 될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10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대단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화끈했죠. 오늘 장중 한때 710달러도 깨지면서 다시 600달러대로 가나 했더니 그걸 다 말아 올려서 양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중력권 위까지 말아 올려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중력권의 지지선은 지켜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지지선이 깨지더라도 종가상으로 지지선이 지켜지면 여전히 지지선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쳤던 가장 큰 이유는 주말 동안 발표되었던 EV 크레딧 관련된 뉴스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새롭게 EV 크레딧 관련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7,500달러의 EV 크레딧,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단 차에는 추가적으로 500달러의 크레딧, 그리고 노조가 있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4,5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조는 UAW, 유나이티드 오토워커스 유니온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지원금을 받게 되면 12,500달러가 되고 테슬라는 UAW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000달러만 받게 됩니다. 누가 봐도 노조가 있는 기업들에게서 로비를 받고 만든 법안인 게 티가 나도 너무나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좀 열이 받았는지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포드와 UAW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게 대체 왜 미국의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조가 없는 혼다와 토요타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혼다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전기차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타 역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이 두 회사의 자동차도 결국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 EV 크레딧 법안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일단 내일 정도에 1차적인 포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이 법안이 두 가지 측면에서 테슬라에게는 마이너스로 시장은 판단을 했던 건데요. 우선 4,500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실행되는 게 내년부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올해 테슬라를 구매하려던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내년으로 미룰 거라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지극히 근시안적인 걱정입니다. 테슬라의 진짜 상대는 같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입니다. GM과 포드의 쥐꼬리만한 규모의 전기차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그냥 상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까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4분기 판매량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원금으로 인해서 내년의 판매량은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은 더 급속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GM과 포드가 아니죠. 테슬라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현재 미국 내 물량이 올해 연말까지 이미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한다면 또 날짜가 언제까지 밀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사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눈앞의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경제 사이클 두 바퀴 돌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결국 정상적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잘 모르는 어리버리들이 내던지는 주식을 다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말아 올린 거죠.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2022년 내년도 테슬라의 인도량 예상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유료 회원 사이트 공개이니만큼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힌트만 드리자면 시장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번 3분기 인도량 예측치도 갱신을 했는데요. 이것도 기존 예측치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결국 현재 테슬라의 주가와 기업 가치의 괴리는 시장이 테슬라의 내년도 실적을 극도로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 괴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마치 트럼프 포카를 칠 때 나는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들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풀하우스나 포카들을 들고 있는 걸 알면서 쫓아갈 때의 기분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물론 트럼프를 쳐보셨던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네, 이렇게 시장 한 바퀴 둘러봤고요. 결국 늘 지나고 나면 후회들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럴 때 공포에 질려서 팔았던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할 거예요. 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제로 돌아가서 다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늘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의 멘탈이 흔들려서 감정적인 매매를 하셨다면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그런데 여지없이 또 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리죠. 투자에 있어서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주년이 지난 후 초심으로 다시 만들어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